문학의 복합 지문이고요. 가번 지문은 먼저 기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복합 지문들을 읽어내실 때는 가번 지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내실 수 있으면 뒤에 따라 나오는 나번, 다번의 문학 작품들도 그 포인트에 맞춰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번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번으로 가보시면 고전소설에 널리 이용되어 온 기성은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기성에다가 네모칸 쳐두시고요. 새롭고 낯선 것에서 느껴지는 성질로서 당대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왔다 라 그랬고, 자, 기성은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되는데 라 그래서 자, 요소에다가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다양한 요소를 통해 형성된다 라 그랬으니까 지문에서 그럼 요소,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에 이번엔 포인트를 맞춰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비현실성이다 라 그래서 첫 번째는 비현실성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요소인 거네요.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비현실성. 자, 그 다음 비현실성은 현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초경험적이고 환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 비현실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 자, 두 번째네요. 극단적인 성격. 그 다음에 사건의 극적인 전개 라고 하는 것도 기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인물의 성격 혹은 그 다음에 사건의 극단적 전개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두 가지 인물과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게 극단적이냐라고 하는 게 아름다움, 추함, 선함, 악함, 효심, 충성심과 같은 것들로 극단적인 성격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사건의 전개와 관련된 거. 그래서 헤어짐에서 만남, 가난에서 부귀, 위험에서 평온과 같이 극단적인 사건 전개, 극적인 사건 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앞에서 봤던 요 두 번째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요소가 되는 게 이외에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이국적 정치 등도 기이성의 한 요소가 된다라 그래서 세 번째는 이국 정치인 거.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느껴지는 이국 정치. 그러면 정리해보면 결국 비현실성을 갖게 하는 요소라고 하는 건 비현실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비현실성들을 만들어간다, 전기성을 만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가보시면 그런데 이러한 기이성도 소설의 역사적인 발전 단계에 따라 구현되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라 그래서 자, 우리 방금 봤던 앞에까지는 요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서는 양상이 달라진다라 그랬으니까 양상에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럼 양상이 달라지는 거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나타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17세기의 소설 여기로 먼저 가보시면 자, 17세기의 소설에 다시 네모칸 쳐놓고 비현실성이 많이 나타났다라 그래서 자, 대부분의 불교계 국문소설과 전기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라 그래서 자, 여기에 특징 찾아보시면 자, 대괄호 하나 쳐봅시다. 현실의 논리 같은 것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초현실적인 존재가 현실계나 환상계에서 활약하는 것을 극대화하여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여기까지가 17세기 소설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7세기 소설에 나타났던 전기성의 특징이고요. 그것들이 바로 금령전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라 그래서 자, 요 금령전 나번에 나타나 있는 작품이죠. 금방울전이고요. 배경 지식이 우리 없었어도 금령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어도 지문을 잘 읽어내시면 아, 이러한 특징이 드러난다라 그랬으니까 금령전을 해석할 때는 요 내용들, 현실 논리를 고려하지 않은 이런 전기성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가보면
하지만 18세기에 이르면서라 그래서 자 앞에서는 17세기의 소설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이번은 18세기래요. 그러면 18세기에 이르면서 그럼 여기서부터는 변화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합리적 사고와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초기 소설이 가지고 있던 비현실성은 점차 희석되고 현실성의 비중은 높아진다라 그래서 현실성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18세기 소설의 특징이구나. 여기서부터 역시 괄호쳐 놓고 특징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비현실성과 현실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면서 이원적인 세계관을 형성하게 된다라 그래서 자 이원적 세계관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이원적 세계다, 이원적이다라고 하는 거 두 개로 나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 세계가 나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시면 경험적인 세계인 현실계와 초경험 세계인 환상계가 개별적인 독립성과 함께 유기성을 갖는 공간으로 설정된 것이다라 그래서 분리되어 나타난다라는 게 이원적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현실계에서 일어나는 비현실성의 근거를 환상계에 귀속시킴으로써 독자들이 큰 저항 없이 비현실성을 수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요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특징 때문에 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그러면 효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기에 적강형 영웅소설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라 그래서 적강형 소설이다라고 하는 거 하늘에서 영웅이 인간계로 내려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은 신성계인 거고 인간 세계는 뭐 지상이 인간 세계인 거니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이원화된 구조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에요. 한편 19세기로 접어들면서 그래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로 나타나는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19세기 역시 네모칸 쳐놓고요. 민중적인 가치를 담아 발전해간 판소리계 소설은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현실적인 요소를 확대했다부터 특징으로 잡아봅시다. 하지만 흥부전 심청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인물의 극단적인 성격과 사건의 극적인 전개 등은 여전히 기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 그랬으니까 19세기 소설에서도 이런 사건과 인물이라고 하는 특징은 계속 유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한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계질서를 갖추게 됨으로써 환상계의 질서에 귀속되는 비현실성이 사건의 극적인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라 그랬어요. 잘렸는데 작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 뒷얘기를 차치하고요. 환상계가 현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계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라 그랬죠. 자, 위계 질서를 생각해 보면 위계가 뭐야? 위계. 환상계가 현실계, 환상계에서 뭐 예를 들어서 환상계에 어떤 신이 나와요. 그래서 신이 현실계에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위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위계 질서를 갖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답원에서 읽어내야 되는 심청전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번 지문에서는 기이성이 뭐냐라는 걸 먼저 설명했고요. 두 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기이성을 구현하는 요소라고 하는 걸 세 가지로 구분했고 그 다음에 이게 17세기 소설, 18세기 소설, 19세기 소설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양상을 구분해서 설명해주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